자, 어쨌든 중요한 거, 대통령실 참모진 사표 수리 계획 없다고 하면서 좀 달래는 모드로 최상목 대행이 가고 있으나 본인이 사표 내라는 그런 요구를 받고 나 내겠다. 나 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정진석은 사표가 수리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니라고도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정진석 실장 나오세요. 뭐 거기 그분이 있어가지고 뭐가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진석 실장 아까 사랑하는 용산 언론인 여러분 이래가지고 뭐 얘기하는 걸 보면 그동안 정진석 실장이 솔직히 한 거 다 거짓말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운영위 국감에 나와가지고 강혜경 씨가 이제 증인으로 나왔던 그 국감 때도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다 거짓말이라는 게 나중에 다 드러났거든요. 정진석 실장 그런 식으로 대통령 보필하고 그런 식으로 실드 쳐봤자 본인이 대한민국 역사에 매우 아주 암적인 존재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를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역사는 다 평가합니다. 당신들이 무슨 말을 했고 당신들이 한 말이 그때 거짓이었는지 진실이었는지 당신들이 한 행동이 실제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이거는 사실 조금만 지나보면 다 압니다. 우리는 지금 알지만 당신 모른다고 치니까 좋아요. 모른다고 합시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당신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니, 자꾸 말을 못하는데. 네, 자꾸 말을 못하시네요, 진짜. 이거 보세요.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고 장관들한테 하나씩 쪽지 줬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썼겠냐고. 그럼 정진석이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서포트를 했을 텐데 타자라도 누가 쳤겠죠. 타자라도 했을 테고 그 사람 타자 안 치니까. 경제부총리한테는 뭐를 요구해야 되고 무슨 부처에는 뭘 요구해. 그러니까 윤석열 머리에서 잘 나왔겠냐고요. 그렇게 나올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뭔가 보좌를 받아야 되는데 비서진 말고 어디 있냐고. 그렇지. 그 의심이 되는 게 민정수석실이나 이런 데 쪽에 진짜 의심이 되네요. 특히 여기는 민정수석을 되게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네. 박지원 평론가는. 왜 너무 민정수석실이나 조용하거든. 아니면은 근데 국방비서관이 이제 군에서 나와 있지만 국방비서관은 대부분이 늘공이기 때문에 잘 안 시킬 것 같거든요. 저는 두 명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민정수석인 김주현하고 네, 김주현하고. 경호처장인 박종준. 네. 경호처장 진짜. 하나는 경찰 출신, 하나는 검찰 출신이고요. 네. 또 이거를 많이 했던 친구들이에요. 김주현도 그렇고 박종준. 네, 네, 네. 박종준도 기획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원하는 거를 해다 갖다 바칠 역량이 되고요. 그것도 역량이라고 부른다면 역량이 되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되게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타임에는 그때 여당이었던 그 보수당에서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대통령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따로 나와가지고 당을 만들어서 이걸 힘을 보탤 만큼 또 그리고 본인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탄핵에 관련해서 이 활동할 만큼 그래도 좀 정상적인 사고가 저는 그때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명백한 내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감싸기만 하고 자꾸 억지 주장 계속하는 거예요.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구구 집회하는 그 아스팔트 무리들에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판단이 안 될까요? 그게 그러니까 정말 이상해요. 비대위마저 네. 비대위마저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비난을 받는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였는데 비대위원장마저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네. 원내대표도 검사 출신이고 탄핵 소추 당한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고 이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이 꼭 돼야 된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국민들이 되게 많은 거고요. 예. 국민들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비대위를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굉장히 구구적으로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메시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다. 뭐 가고 싶은 길인가 봐요. 그래서 전 잘 됐다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타진으로 가는 길이다. 발본색원으로 가는 길이다인 것 같고 글쎄 왜 이러는지는 뭐 디테일하게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영남 지역 출신이고 그렇죠? 그래서 누굽니까? 저 지역구에 사람들 많이 왔던 남구에 박주원인가? 박수영. 이 사람도 굉장히 독특한 말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항의 왔다가 그 다음 날부터는 또 발언 수위가 높아지잖아요, 상당히. 그러면서도 지역구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이걸 깨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같은 사람도 대를 이어서 공주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국회의원이 됐지만
다음 총선 이번에 떨어졌죠 물론 다음 총선에 나오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걸 국민들이 확인시켜 주면 네. 국민의힘의 그 사리 판단 못하는 것도 네. 이제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자기들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그럼 냅둬야지 어떡하겠어요. 뭐 망조인데요. 아니 어쨌든 간에 정광훈 같은 사람하고 그래도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게 지난번의 모습이었다면 지금 아예 그들하고 손을 잡으려고 그러고 그들의 기대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게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뭐 정상적이지가 전략적이다라거나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상현주의 생각, 네. 아이고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 국민들은 이런 류의 생각이 기본적인 깔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일단 우리 편 주위에 뭉쳐 있어 보자. 이런 단순한 사고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제가 있겠네. 예를 들기를 한여름 40도 땡볕 때 양떼라는 표현을 썼는데 덥고 짜증나요 옆에 사람이. 근데 나가면은 뭐가 있을지 모르고 두려워. 불안하니까. 한 번도 이 무리 속에서 나가본 적이 없은 거야. 짜증 내면서 붙어 있는 거예요. 네. 뭐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하나 의심 가는 거는 윤석열, 김건희가 대놓고 해먹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이 윤석열, 김건희 주위에서 권력을 호가에 호위했던 사람들이 비리 연루라든가 어떤 이 개입의 가능성이 굉장히 광범위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어차피 내가 여기서 반성하나 성찰하나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저는 제법 있을 거라고 봐요. 맞습니다. 추경호 20억 설처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봅시다. 어쨌든 중요한 거요. 이 국민의힘 내부나 이 지지하는 분들 중에 계속해서 정광훈류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김채환 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죠. 현금성 자산만 해도 40억이 넘는 김 여사의 눈에 300만 원짜리 핸드백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최상병 특검법이 민주주의의 탈을 쓴 다수결과 각종 흑색 선전과 나쁜 언론들이 결합하면서 태어난 괴물. 대통령께서는 지금 전쟁을 생각하고 계신다.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다. 이제부터 공직자 신분을 벗어나 자유롭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더 자주 만나고 저의 생각을 기탈 없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m back.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네. 김채환 저 사람이 사실은 대단히 극우적인 유튜버인데 그렇죠. 실제로 국가인재개발원장 취임하고 나서도 자기가 사적으로 만든 컨텐츠를 국가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다 올리기도 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정권이 기본적으로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자기가 극우적인 생각이 있더라도. 대통령도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자리에 오면 이제 전체 국민을 보고 정치를 네. 해야 되는데 딱 김태규 꼴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아주 전반적인 이 정권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맞습니다. 보입니다. 럭키님이 정권 바뀌면 저런 인간들 좀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셨는데 많은 국민들도 지금 좀 헷갈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정권에는 넘쳐나는지 특히 그런 사람들이 왜 요직에 다들 가 있는지. 근데요, 그게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요거 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사람들이 허무맹랑한 얘기를 막 하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이게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가 있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얘가 던지고 받고 하면서 자기네끼리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요? 실제로 이 부정선거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번에 구테타 과정을 통해서 선관위 뭐 탈취하고 막 그런 계획들이 드러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서 실제로 좀 여론조사 보면은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서 구테타 이전보다 더 늘어났어요. 그 믿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해악적인 구조인지, 콘텐츠인지 알게 된 거죠. 보수적 논객이라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스터디를 많이 하는 게 일본 자민당 모델이에요. 아이고. 이제 현실하고는 정반대로 가서 웃기는 건 사실인데 일본 경우 이제 전공투 있던 시절까지는 자민당 내에 온갖 계파들이 다양한 이제 이념 스펙트럼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다음 아베 전후로 해서 이제 완전 극우화됐는데 극우화 일색으로 일본 통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보수 세력들도 이 극우적 주장이 확산이 돼서 네. 이게 탈진실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집권도 가능하고 확장도 가능할 거라는 믿음으로 계속 떠들고 스포츠도 받아내는데 현실은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은 아무리 못해도 150 몇 석, 좀 하면 180석이에요. 근데 황교안 때부터 뚝뚝 떨어져 갖고 지금 100석을 108석이어서 너무 다행이다. 여기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현실인데, 그러니까 현실과 인식, 이 바람에 엄청난 이제 괴리가 생겨난 상태여서 아마
우리가 보수라고 편의상 불러온 세력의 거대한 이제 공백지대가 생겨난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민주당이 어떻게 많이 이제 가져오느냐 이 네. 과제가 남은 거죠. 어쨌든 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뭔가 기대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뭐 민주당이 싫어, 이재명이 싫어. 그러니까 이쪽을 선택해야 돼. 근데 너무 논리가 궁색해. 야, 어떻게 국민들이 다 봤잖아. 핸드백 받는 거. 그런 거를 방금 어떻게 세탁을 하냐면 현금성 자산만 40억 있는 사람이 그 300만 원짜리 가지고 핸드백 가지고 그러겠냐라고 하면 거기 기대게 되는 거죠. 근데 아니 440억이나 400억, 4천억 있는 사람들도 있을수록 더 돈 욕심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 김건희가 그 백을 받으면서 아니 뭐 이런 걸 우리가 그 미소를 다 봤잖아요. 네. 밝히는 거. 그리고 선물이 있다고 했을 때 만남이 됐다는 것도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안 되다가. 중요한 사실들을 그냥 넘어가 버리고 네. 기댈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좀 더 악질적인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여러분들, 예. 안 할게. 뭐 그렇죠. 그 이제 김갑수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좀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저 사람은 보수가 아닌 거예요. 그죠. 참칭 보수고 우리 사회의 주류가 아닌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는 없어졌습니다. 주류는 안티테제, 반정립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반대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게 주류거든요. 공격 반대쪽이지. 근데 이 사람들은 보면요.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자기 정체성이 없어 성관이 부정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부정을 통해서 존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반 이재명으로서 존재하려고 하고 있고 반 민주당으로 존재하려고 했다 보니 주류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 보수가 아니고 참칭되는 하나의 불나방 같은 집단들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면은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뭐 민주당도 솔직히 뭐 대단한 진보도 아니잖아요. 민주당 요즘 우리 좀- 사회에 주류가 될 준비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